안녕하세요. 저는 길거리에서 분식집 장사를 하는 60대 중반 여성입니다. 일평생 기적이란 남한테만 일어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저한테도 기적 같은 일이 생겨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삼남 사녀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소장농이셨던 아버지께서는 논 한마직이 없었어도 자식에 대한 사랑은 지극하셨죠. 어머니께서도 농사일을 하시며 아버지를 도우셨는데 늘 자식에게 엄격하신 분이었지만 유독 저를 귀여워하셨습니다. 그때 그 시절 무척이나 귀했던 라면 하나를 어쩌다 끓여 먹을 때면 조금이라도 더 먹고 싶어 아우성치는 형제들 사이에서 막내딸인 제게 몇 젓가락 더 챙겨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작은 꿈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아이를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래서 23 꽃다운 나이에 옆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던 지금의 남편을 중매로 만나 결혼했죠.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았고 말수가 없는 편이었지만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찻집에서 서로 얼굴을 보고 마주 앉아 있는데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남편이 갑자기 어떤 차를 좋아하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푸른빛이 도는 녹차를 좋아한다고 답했습니다. 웬 뜬금없는 질문인가 싶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매일 아침 남편이 직접 끓인 녹차가 나무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 사이에서 3년 만에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습니다. 처음 아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 평생의 꿈을 다 이룬 것 같았거든요. 감정 표현이 무뚝뚝한 남편도 소식을 듣고는 활짝 웃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임신 초기에 입덧이 심해서 웬만한 먹을 것들도 입에 못 댔지만 다 세상에 나오려는 아들이 엄마에게 투정 부리는 건가 보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참았습니다. 부른 배를 안고 바느질거리를 얻어 일을 시작한 것도 다 제 의지였습니다. 남편은 임산부인데 쉬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일은 자신이 한다고 쉬라고 했지만 태어날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옷, 음식을 주고 싶은 마음은 어떤 엄마라도 매한가지겠죠. 손을 바삐 움직이며 일을 하다가 가끔 뱃속에서 아이가 발차기를 하면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있지? 발소리가 힘찬 걸 보니 엄마랑 만날 준비가 거의 다 되었나 보다. 꼭 이 한마디를 하고 나면 자그마하게 콩콩 2번 더 발소리가 울리곤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뜻은 몰라도 엄마가 말하는 걸 알고 반응하는구나 싶어 얼마나 신기했는지요. 그렇게 10달을 꼭 채운 제 아들은 새빨간 얼굴로 힘차게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우리 아들. 이렇게 예쁜 아들이 누구 아들이야? 응? 내 아들이지? 아직 말 못하는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한없이 들여다보는 게 제 하루의 기쁨이었답니다. 게다가 제 아들은 아기 때부터 어미를 속썩인 적 없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쩌다 몸이 아파도 다음날 아침에 불이 나게 확인해 보면 해사하게 웃는 얼굴로 어미를 안심시키는 그런 아이였죠. 저는 혹시라도 귀한 자식을 잃어버릴까 늘 아들 목에 이름을 쓴 스카프를 둘러매곤 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6살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빠 보러 갈까? 옷 챙겨 입자, 우리 아들. 모처럼 남편 일터 근처에 갈 일이 생겨 아들과 함께 들르면 남편에게 깜짝 선물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아들에게 꽃가옷도 입히고 집 밖을 나섰는데 유난히 그날 날씨가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고 하늘은 어찌나 푸른지 마치 오늘 하루 우리 세 가족이 만나는 걸 축복해주는 듯한 느낌이었답니다. 남편 일터는 집에서 꽤 멀어서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한참을 걸어야 겨우 도착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들 손을 꼭 잡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북적북적 많더군요. 게다가 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아들과 버스를 기다리던 제 눈에 버스 정류장 바로 옆 나물을 파는 상인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취나물이 보이자 저는 자연스럽게 저녁에 먹을 나물 반찬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버스 정류장 한쪽 구석에 잠깐만 서 있으라고 이르고 상인에게 다가가 이것저것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나물이 담긴 검은 봉지를 손에 쥐고 뒤를 돌아선 순간 저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아들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리 둘러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이제 갓 6살이 된 어린 아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찌된 연유인지 목에 맸던 스카프만 풀어져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스카프를 손에 쥐고 정신없이 근처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찾아다닌 지 몇 시간이 되었을까? 저는 찢어지는 듯한 가슴을 붙잡고 결국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순간 방심한 나를 질책하고 또 질책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덩그러니 앉아 제가 산 새카만 나물 봉지를 보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이를 수소문하고 실종 전단지를 붙여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마음 아파도 제 건강부터 챙기라며 저를 염려해 줬지만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깊이의 고통으로 가득 찹니다.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버스 정류장으로 가 아이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은 제 집보다 익숙했고 버스 정류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저를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버스 정류장 옆에 자리를 잡고 초라하게 분식집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손목에 아이의 스카프를 묶은 채 혹시 내 아들의 마지막 기억이 엄마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모습이 아닐까? 길을 잃고 이리저리 떠돌던 아이가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와 나를 보고 엄마 하고 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분식집이다 보니 아들 또래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렇게라도 아들이 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분식집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스카프를 보여주며 제 아이를 찾아달라고 하소연했고 아이들이 찾아오면 마치 아들을 만난 심정으로 많이 먹으라며 한 접시를 더 주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하고 신나게 외치며 떡볶이를 집어먹는 아이들은 제게 위로이자 또 다른 아픔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벽별을 보고 나가 깊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돌아오길 몇 년. 어느새 제 이야기는 버스 정류장 부근에 많이 퍼져 있더군요. 단골 손님이 아들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라고 말해주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버스 정류장 주변도 많이 바뀌더군요.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고 근처에는 큰 병원도 개원해서 가끔 환자나 그 가족들이 제게서 음식을 사가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아들이 나타나진 않을까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 자리를 거두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불쑥하고 한 남자의 손이 내 눈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떡볶이 값이 얼마나 하나요? 천천히 올려다보니 말쑥한 옷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뚜렷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그만 눈길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도 살아있었다면 전화이쯤 됐겠지. 회사를 다녔겠지. 떡볶이 값 대신 춥지는 않은지 내 손을 꼭 잡으며 물어왔겠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가격표에 써놓았으니 보시오. 남자는 가격을 써놓은 종이 판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다시 말했습니다. 전부 다 주세요. 전부 다 말이오? 네. 남자는 마치 1,000원어치를 달라는 듯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이것쯤은 별거 아니라는 듯. 전부 다면 수십만 원이나 나오는데. 필요하니까 사는 거예요. 다 주세요, 저. 허둥지둥 검은 봉지들을 들고 음식들을 담으려는데 남자가 뜨거울 텐데 조심하시라며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울컥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수십 년간 길거리에서 봐온 젊은이들이 다 내 자식 같았는데 이 나이쯤 되니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접는 버릇도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손수건을 받는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자주 봅니다. 그 스카프요. 이거요? 이거는 나는 다 해져버린 스카프를, 그래서 거의 지워져 버린 내 아들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내 아들이요. 그리고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마치 어제인 것 같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날이. 나는 아들을 홀로 키웠는데 참 예쁜 아들. 내 아들이었어요. 한 번은 맘먹고 남편이라는데 같이 놀러 갔더랬지. 아들 손 꼭 잡고 버스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이 버스 정류장에서. 저는 목이 메어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습니다. 노인의 넋두리를 잠깐 한눈판 사이에 없어졌소. 늘 목에 두르던 스카프만 두고. 내 오랜 세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고개도 돌리지 말걸. 왜 하필 그때 다른 생각을 했을까? 아이가 옆에 있는데, 엄마인 내가 지켜줘야 했는데, 그 어린 것이 길을 잃어버렸으니, 낯선 곳에서 얼마나 엄마를 찾았을까? 또 울었을까? 그래서 여기 계신 거예요? 아직까지도요? 어미로서 당연한 거죠. 차라리 여기 있는 게 편해요. 자식 잃어버린 엄마가 집에 있다고 속이 편하겠소. 아들 모습만 온통 내 눈앞에 어른거리는데. 힘드셨겠어요. 저는 스카프를 어루만졌습니다. 고마워요, 청년. 내 얘기까지 들어주고. 그런데 그 스카프 버리시는 게 좋겠네요. 딱딱한 남자의 말투에 저는 번쩍 귀가 띄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방금 말하지 않았어요. 이건 내 아들이라고. 과거의 흔적이고 미련일 뿐이에요. 잘못하신 건 없잖아요.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에 매여 사실 필요 없어요. 저는 화가 나서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남자는 거리낄 것 없다는 듯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당신이 뭐라 하든 난 내 아들을 2번 잃을 순 없어. 제가 소리치자 예상외로 남자는 시선을 떨어뜨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눈앞의 아들을 못 알아보시잖아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청년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내 아들은 이미... 남자는 주먹을 쥔 채 떨리는 제 손을 잡아 펴주었습니다. 저의 손바닥 위에는 사진 하나가 놓였습니다. 바로 내 아들. 수십 년 전 버스 정류장에서 잃어버린,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의 사진이었습니다. 6살 때 길을 잃고 낯선 곳에서 헤매던 절 구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가 어느 시설에서 또래 아이들과 생활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곳이 고아원이라는 걸. 3년간 고아원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부부가 찾아오셔서 저를 입양하셨어요. 그렇게 지난 30년간 저를 친아들처럼 길러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지만 동시에 늘 궁금했어요. 친부모님은 어떻게 된 걸까? 나는 버려졌던 걸까? 지금쯤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실까? 저는 가만히 서서 남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떨려왔지만 손바닥에 놓인 내 아들의 모습만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목에는 제가 늘 메어주던 스카프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스카프를 몇십 년째 메고 있는 거리에 놓인. 아침 저녁마다 당신을 보았고 또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혹시 이야기 속 노인의 아들이 제가 아닌지요? 남자는 제 손바닥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당신은 제 어머니세요. 죽은 줄 알았던 제 아들은 사실 좋은 양부모 아래서 부족할 것 없이 자라 절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들은 한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곧잘 한 데다 양아버지가 한의사다 보니 자연스레 꿈꾸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학교 교사인 양어머니도 성심성의껏 아들을 키워주었다고 했습니다. 풍족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훌륭한 학교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입양가정이라고 주변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봐 우려하셨는지 물심양면으로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자신을 따라 교사가 되길 바랬지만 한의학에 관심을 보이는 아들을 진심으로 응원했다고 합니다. 양아버지도 그런 아들의 뜻을 알고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그렇게 양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좋은 성품의 친구들을 사귀며 구김살 없이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친부모를 찾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양부모와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양어머니가 부족하게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친부모를 찾느냐고, 키워준 부모를 떠날 생각을 하냐며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도 연락해봤지만 길거리에서 데려온 아이의 부모를 알고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오히려 찾으면 더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찾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양부모는 또다시 친부모를 어찌저찌 찾는다고 해도 그들 나름 가정을 이뤄서 살고 있을 텐데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아니냐며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원치 않은 아이였을지도 모르는 아들이 괜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렸겠죠. 결국 의지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의 기억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용케도 입양되어서 개명하기 전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지현. 친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을 마음 한켠에 담아두고 제 아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결국 절 찾는 일은 관두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이기심으로 괜히 잘 살고 있을 친부모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두자. 그 당시 아들의 심정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자신을 버렸을지도 모르는 친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며 제 아들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양부모의 지원을 받아 한의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도 제가 하는 분식집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건물에 한의원이 자리했던 겁니다. 저는 이쯤에서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몇 미터 자리에 제 아들이 있었다니. 그런 제 마음을 읽은 듯 아들은 제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아왔습니다. 아들의 한의원에는 동료 의사 1명, 그리고 진료 이외의 각종 업무를 도맡는 간호조무사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은 외식을 함께 하는데 그 외식 자리에서 직원들이 나눈 대화에서 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던 겁니다. 그거 아세요? 아래 버스 정류장에서 분식집 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요. 제가 거기 꾸준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부근에서 꽤 유명한 얘긴데 몇십 년 전에 6살짜리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잃어버린 거래요. 아무래도 아들 찾으려고 장사 시작하신 것 같은데 볼 때마다 마음도 아프고 저희 손님들 중에도 거기 자주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손목에 맨 스카프도 아들 거래요. 그런 건가 봐요, 자식이란 게. 평생 마음에 남는. 조금만 아파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게 그맘때쯤 자식인데, 잃어버리면 거오죽하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 제 아들은 원장실 창문으로 장사하는 제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곤 했답니다. 당연히 제가 어머니일 거라는 생각은 못했겠죠. 다만 아들을 잃어버린 마음과 부모를 잃어버린 마음이 맞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토록 애타게 아들을 찾는 어머니도 계시는구나. 내 친어머니는 나를 찾고 있을까? 그렇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던 아들은 가끔 직접 분식집으로 찾아와 떡볶이를 사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문득 아들의 눈에 제 손목의 스카프가 눈에 띈 겁니다. 그걸 본 순간 아들은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했습니다. 스카프 위에 쓰인 이름 때문입니다. 김지현이라고 또박또박 쓰인 스카프. 설마 하는 생각이 아들의 머릿속을 꽉 채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름이 같다고 해서 몇 번 떡볶이를 사간 게 전부인 나에게
자신이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어찌 섣불리 하겠습니까? 또 나의 친부모일지 모른다는 생각은 언뜻 짧은 순간에는 설레이지만 곧 두려움이 몰려오죠. 그래서인지 아들은 몇 날 며칠을 밤새워 고민하다 결국 어떻게든 모자지간인지 알아볼 도리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시작은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하기 전에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걸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닿을 거리의 동네에서 제가 살고 있지 않았을까 짐작한 겁니다. 아들은 당시 6살이었던 자신의 나이를 생각한다면 분명 돌사진이든 가족사진이든 사진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변 동네의 유명한 사진관이란 사진관은 죄다 돌아본 것입니다. 한의원 일도 내팽개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목에 스카프를 맨 김지현이란 이름의 아이 사진을 찍은 적 없냐며 물어보고 다녔다는군요. 저는 아들을 잃어버리기 약 1년 전 아이가 5살이 된 기념으로 동네 사진관에서 찍은 새 식구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사진관 아저씨가 가족 사진이 잘 찍혔다며 마음에 드니 자기네 사진관에 걸어두어도 괜찮겠느냐고 물었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었죠. 그 사진을 봤던 걸까요? 제 손바닥 위의 아들 사진은 분명 그때 찍은 5살의 아들 사진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 개의 사진관에서 퇴짜를 맞은 제 아들은 상념에 빠져 길거리를 걷다가 오래된 사진관의 유리벽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바로 목에 스카프를 맨 5살의 자신과 얼굴은 익숙하지 않지만 자신을 다정하게 안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말이죠. 허겁지겁 사진관 안에 들어간 아들은 백발 노인이 된 사진사를 만나 간곡히 전했다고 합니다. 마냥 행복해 보이는 사진 속 세 사람이 어떻게 헤어졌는지를. 그래서 이 사진 속 아이가 당신이란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진사 아저씨 도와주세요. 이미 30년이 지나버렸지만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해요. 제가 당신 아들이라고요. 아직까지도 저를 잊지 못하고 찾고 계세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처음 이 가족 사진을 찍어줄 땐 참 어여쁜 가족이라 잘 살 거라고 내 장담했었는데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은. 아유, 나야 돕죠. 당연히 돕죠. 그렇게 제 아들은 사진사 아저씨의 도움으로 가족 사진 속 자신을 카메라로 찍어 저를 찾아와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아들은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양부모와 함께 지낸 집으로요. 아들이 자란 곳을 보고 싶고 또 키워주신 양부모는 어떤 분들일지 너무나 알고 싶었지만 지금쯤 집에 혼자 있을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남편도 오랜 세월 동안 저 모르게 아들을 너무나 그리워한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제 손목에 묶은 스카프에 던지는 짧지만 씁쓸한 눈빛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식 찾겠다고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으니 그간 집안일은 전부 제 남편 몫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쉬운 소리 하나 안 하고 깊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저를 희미한 가로등 아래서 기다려주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아들을 찾은 것 같다고 바로 말해줘야 할 것 같아 떨어지지 않은 아들의 손을 놓고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찾았어. 나 장사하는 대로 와. 틀림없이 우리 아들이야. 뭐?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이 그동안 내가 장사하는 곳 바로 근처에 있었어. 믿기 힘들어도 어여와서 봐봐. 정말 훌륭하게 컸어. 전화기 너머로 곧 가겠다며 허둥거리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오는 동안 저는 아들에게 두서없이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널 잃어버렸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장사를 시작했는지, 아들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보낸 하루하루가 어땠는지. 아들은 제 양손을 부여잡고 이야기를 듣다가 애써 나오는 울음을 참는 듯 보였습니다. 엄마 앞에서 의연해 보이고 싶었던 걸까요? 하지만 한 걸음에 달려온 남편의 모습을 보자마자 아들은 울컥 눈물을 쏟았습니다. 너가 정말 우리 아들 맞니? 아버지, 맞아요.
저 지연이에요. 우리 아들 지연이란 말이야. 어떻게 용케도 우리를 찾았니? 그렇게 긴 세월 널 찾으려 노력했는데 죽은 줄로만 알았다. 백방으로 찾아도 알 길이 없었는데 다 큰 널 보니 믿기지가 않는구나. 남편은 어찌나 급히 달려왔던지 목수 작업복을 입은 채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덮인 나무 부스러기조차 떼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만나 뵙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이제서야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30년 만에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널 보는구나. 미안하다, 내 아들아. 미안해. 널 잃은 어미 잘못이란다. 다 내 잘못이야. 네가 무슨 잘못이 있어. 이제라도 본이 되었다. 봤으니까 됐어. 아들은 저와 제 남편의 거친 손을 거듭 매만지며 울었고, 저도 남편도 30년간 품고 있던 그리움 때문인지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 만에 만난 저희 가족은 길에 서서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아들이 저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집으로 가시는 건 어떠세요? 따뜻한 집에서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어요. 저는 당장 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마음은 정말 고맙다. 하지만 집에 가면 널 키워주신 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차림으로 가기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구나. 다른 날에 정식으로 만나 뵙는 건 어떻겠니? 아들은 남편의 말을 듣고 자기가 너무 성급했다며 편하실 때 날짜를 잡으면 직접 모시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들은 양부모의 집 대신 저희 부부의 집에 들러 그간 못다한 기나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아들의 집으로 가는 날, 저와 남편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양부모와 만난다고 생각하니 절로 긴장되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꺼내 입지도 않던 양복을 차려입고 심호흡까지 하더군요. 아들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 앞에는 아들만 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에 곱게 차려입은 노부인이 곁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양어머니세요. 제가 집에서 기다리시라고 했는데 와서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하셔서 모셔왔어요. 내 아들을 키워준 사람이구나. 노부인은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보기 좋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세월을 보낸 나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친어머니인 내가 많이 추레 보이긴 싫은데 하는 서글픈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리고 또 놀랍기도 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내게 노부인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성이 친어머님. 이제야 뵙네요. 제 아들이 지연 대신 인성이란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걸, 우리 부부와 떨어져 있던 시간의 간극이 30년이나 된다는 사실을 또다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 것 같았지만 꾹 참고 날 대신에 아들을 훌륭히 키워준 양 어머니께 고맙다는 말을 겨우 건넸습니다. 내 아들을 키워줘서 고맙소. 힘겹게 건넨 제 한마디에 양어머니는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마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을 찾는 세월 동안 제 얼굴에 새겨졌을 잔주름들 하나하나 살피려는 듯 천천히 시선을 옮기던 내 아들의 양어머니는 뜻밖에도 눈물을 보였습니다. 친어머님, 저희도 그 비슷한 마음 압니다. 얼마나 애가 타셨을까요?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아이 손을 잡고 길거리를 다니는 엄마 아빠만 보면 속으로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이는 하늘이 내려주시는 건데 그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속상하던지요. 처음 고아원에서 인성이를 데려왔을 때
정말 친부모 못지않게 사랑과 정주면서 키우자고 애아빠랑 약속했어요.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착하고 듬직한 언제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거든요. 이런 아들을 만난 건 제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친어머님을 뵈니. 뒷말을 잊지 못하는 모습에서 날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같은 세월 행복하게 아들을 키운 자신과는 다르게 애가 닳도록 아들을 찾아 헤맨 친엄마의 고통이 제 얼굴에서 보였나 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인성이를 잃은 후로 어떻게 지내셨을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드네요. 저희는 사실 아들이 친어머니를 찾겠다는 걸 말렸답니다. 버림받았다면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싫었거든요. 언제나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저희 아들로 남아주길 바랬으니까요. 그런데 이토록 절실하게 찾고 계실 줄은. 어쩌면 생각하기 싫었는지도 몰라요. 저도 제 아들이라는 욕심이 있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친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아들의 양어머니를 붙잡고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내 아들을 만났다는 기쁨과 무사히 키워준 양부모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나는 결코 알 수 없을 아들과 쌓았을 수많은 그들만의 추억들에 대한 질투와 아쉬움과 이루 말할 수 없이 쌓인 지난 30년간의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는 제 등에는 아들의 손이 따뜻하게 얹어 있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로 제 아들은 그간 못한 효도를 해야겠다며 틈만 나면 저와 남편을 맛있는 식당에 데리고 가고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주는 등 야단 법석입니다. 그저 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효도인데 말입니다. 언젠가 하늘에서라도 만나면 꼭 말하려던 미안하다는 제 한마디에 아들은 그간 고생만 많이 하신 것 같아 오히려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를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라고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연을 이어준 사진관을 다시 찾고 백발의 사진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가족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제는 30년 전 사진과 나란히 걸려있죠. 새 사진 속 저와 남편은 세월 탓인지 마음고생 탓인지 한없이 늙어있지만 미소만큼은 그대로입니다. 아들의 양부모님과는 안부를 주고받으며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부터 대학교 졸업식까지 찍은 아들의 사진들을 보며 저는 모르는 아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제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들을 낳을 복, 양부모님은 기를 복을 타고났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은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기적이 찾아올지도 모르니 꼭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